나는 결혼기념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밤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울 강남의 번잡한 레스토랑 한가운데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은 잔 부딪히는 소리와 예의 바른 웃음소리, 주변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대화 소리로 활기차 보였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축하 파티처럼 보였겠지만 나는 이미 폭풍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내 아내 미소는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내 옆에 앉아 있었고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맞은편에는 그녀의 대학 시절부터 사귄 가장 가까운 친구들,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각자 옆에는 맞춤 정장을 입은 남편들이 있었다. 그들은 차 키를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테슬라 로고가 번쩍이는 걸 보며 그들의 세계와 내 세계 사이의 간극을 조용히 상기했다. 미소는 의자에 기대 앉아 와인잔의 줄기를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친구들은 파리 여행 이야기와 남편들이 새로 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앞에 놓인 음식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미소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고 조롱하는 투로 울렸다. 여러분, 남편분들은 계약 다 내고 테슬라 타고 다니시면서 내 남편은 강남에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터져나온 웃음은 망설이듯 조심스러웠지만 미소의 미소는 칼을 비트는 듯 더 커졌다. 내 가슴이 조여들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냥 그녀의 장난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지만 진실을 알았다. 그녀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한 거였다. 시선을 돌려 우리 사이에 깜빡이는 촛불에 집중하려 했지만 미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잔을 높이 들고 눈에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만족감이 빛났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가 선언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포크가 입으로 반쯤 가다 멈췄고 인근 테이블의 대화가 중간에 끊겼다. 미소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퍼졌다. 청소부랑 사는데 지쳤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부유한 사람, 내 옆에 어울리는 사람. 목이 바싹 말랐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주저함의 흔적, 이게 잔인한 농담일 거란 신호를 찾았지만 그녀는 친구들이 테이블 너머로 속삭이며 눈빛을 주고받는 가운데 비웃을 뿐이었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다리가 광택난 바닥을 긁으며 소리를 내 침묵을 깨뜨렸다.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모욕의 무게 아래 갇혀 있었다. 더 이상의 말 없이 나는 몸을 돌려 레스토랑을 나갔다. 무거운 문이 내 뒤로 닫히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진 기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부나 특권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박지훈이고 지난 몇 년간 서울에서 청소부로 일해왔다.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고 작업화 끈을 묶은 뒤 하늘을 찌르는 강철과 유리탑으로 발을 들인다. 대리석 바닥을 쓸고 크롬 난간을 닦으며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스치며 지나갈 때도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발자국을 걸레로 닦아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내게 내 일은 명예의 상징이다.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증거다. 그 직업은 화려하지 않지만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 손은 거칠고 등은 대부분 밤에 아프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바닥이 빛날 때 그 안에서 일정한 존엄을 느낀다. 깨끗한 표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가치가 직함이나 월급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상기한다. 삶이 힘들 때에도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걸. 그래도 미소가 그걸 그렇게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온 순간부터 그녀는 내가 쌓아가는 삶이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그녀는 압구정 로더 거리에 반짝이는 상점들,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전기 자동차들, 한남동 고층 아파트의 도시 불빛 위 펜트하우스에 끌렸다. 그녀는 행복을 지위 상징과 사치로 재었고, 나는 정직, 가족, 구석을 잘라먹지 않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재었다. 처음에는 그 간극을 메우려 애썼다. 그녀가 원하는 옷 쇼핑을 위해 추가 교대를 잡았고, 작은 휴가를 위해 밥을 거르며 저축했다. 사랑은 타협이라고, 더 열심히 일하면 그녀가 유니폼 뒤에 남자를 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내가 더 애쓸수록 그녀는 멀어졌다. 그녀는 나를 파트너로 보지 않고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로 보게 됐다. 그 거부를 더 날카롭게 만든 건 내 가족이었다. 내 아버지 박현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유산과 통제를 믿는 사람으로 아들이 그의 길을 따라 제국을 이어받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나는 젊고 고집세며 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그는 내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목숨 바쳐도 얻지 못할 운명을 버린다고 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문을 쾅 닫으며 끝났고 몇 년간 우리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은하는 현우와 정반대였다. 그녀는 온화하고 인내심 많으며 끝없이 격려했다.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성격은 영원하다고 가르쳤다. 미소가 나를 조롱할 때, 세상이 나를 청소부로만 보게 할 때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지훈아, 신발이 낡아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자랑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야. 여동생 지연은 나보다 훨씬 어리다. 그녀는 내가 삶의 타격을 견디며 가는 걸 보며 나를 존경했다. 그녀 눈에는 내가 보호자였고 타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대학 수업 사이에 전화해 친구들에게 나 자랑했다고 말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녀가 알지 못할 만큼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명길은 이야기꾼이자 세대를 잇는 지혜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 현관에 앉혀 전쟁 시절의 고난, 옷 한 벌과 생존 의지로 버틴 세월을 들려주셨다. 고난은 사람을 빚지만 지훈아,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가 네가 누구 되는지 결정해. 그의 말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미소가 볼 수 없었던 등뼈를 세워주었다. 그 레스토랑 밤, 미소가 잔을 들고 낯선 이들 앞에서 내 존엄을 앗아갈 때 고통은 깊었지만 새로웠다. 수년간의 작은 상처들의 절정, 유니폼 입은 나를 볼 때 눈빛의 조용한 경멸, 임대료로 저축이 바닥날 때 한숨, 친구 남편들과의 비교였다. 각 순간이 우리 유대를 갉아먹어 결국 경멸만 남았다. 나는 그 저녁 식사에 이미 그녀의 실망 무게를 지고 들어갔다. 손은 굳은 살로 거칠고 셔츠는 세정제 냄새가 났으며 문지르는 몇 시간으로 등이 아팠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기념일이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어리석게도 오늘 밤 그녀가 유니폼 넘어 사랑하는 남자를 볼지도 모른다고 희망했다. 대신 그녀는 모든 밤 중 그날을 선택해 세상에 나와 끝이라고 선언했다. 레스토랑은 구운 마늘과 고급 와인 냄새로 가득했지만 앞 음식을 거의 맛볼 수 없었다. 미소의 친구들은 디자이너 가운을 입고 보석이 샹들리의 부드러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남편들은 정장으로 꼿꼿이 앉아 롤렉스 시계가 잔을 들 때마다 빛났다. 나는 날카로워 보이려 3번 달인 셔츠 차림으로 그들 사이에 앉았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기념일을 위해 평화를 유지하려
음식에 집중했지만 미소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에메랄드 드레스에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경멸로 날카로워졌다.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넓고 인상 주려는 미소로 기울었다. 대화가 사치 자동차, 휴가, 고소득 직업으로 흘러갈 때마다 그녀의 눈이 내게로 향하며 말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냈다. 넌 부족해. 그녀의 친구 수민이 남편의 새 테슬라를 자랑하며 문이 날개처럼 열린다고 하자 테이블이 감탄으로 터졌다. 미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잔을 내게 기울이며 지훈이는 바닥 닦으며 운동하잖아요. 테슬라 필요 없어요. 걸레통 있으니까. 테이블에 웃음이 퍼졌다.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배가 뒤틀렸다. 솟구치는 분노를 삼키며 더 악화될 거라 상기했다. 테이블 아래 주먹을 쥐고 견디라고 했다. 무언가 말할까 했지만 목이 메었다. 내 일에 대한 자부심,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가르침, 수년 노동으로 쌓은 회복력, 모든 게 그녀 말 아래 쪼그라들었다. 미소에게는 부족했다. 나는 화제를 바꾸려 앞으로 기울며 오늘 세입자가 식료품 들고 계단 오르는 걸 도와줬는데 감사 인사 받았어요. 그게 하루를 빛나게 했죠.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했다. 하지만 미소가 눈을 굴렸다. 식료품. 지훈아, 제발. 이 남자분들은 계약 협상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는데 너는 장바구니 들었다고 자랑이야? 친구들은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피해는 됐다. 존엄 회복 시도는 그녀의 경멸을 부채질했다. 접시가 치워지며 미소가 잔을 들었다. 기념일에 건배할 거라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 밤을 내 재판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 유리로 가르며 나를 베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테이블이 조용해지고 서버들조차 멈췄다. 가슴이 쇄골에 쿵쾅거렸다. 그녀는 계속 목소리 안정적이고 잔인하게. 방이 흐려졌다. 친구들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남편들이 나를 피하는 게 보였다. 의자가 갑자기 작아지고 몸이 무거웠다. 가슴에 모욕의 불꽃이 타올랐다. 꺼뜨릴 수 없는. 변호하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부심이 그녀 말의 무게 아래 갇혔다. 동생 지연이 나를 보호자로 보는 걸, 어머니 은하가 존엄이 부보다 중요하다고 한 걸, 할아버지 명길이 고난이 성격을 드러낸다고 믿은 걸 생각했다. 그들은 힘을 주었지만 그 순간 공공의 수치심과 충돌했다. 나는 의자를 밀었다. 다리 긁는 소리가 침묵을 찔렀다. 가슴이 아팠지만 결정은 명확했다. 그 테이블에 머무르는 건 남은 존엄을 포기하는 거였다. 말없이 일어났다. 미소가 비웃으며 잔을 더 높이 들었고 친구들이 속삭이며 우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테이블에 등을 돌리고 문으로 갔다. 각 걸음은 무거웠지만 필요했다. 매니저가 정중히 인사하려 했지만 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때렸다. 인도에 서서 호흡이 차가운 공기 속에 보였다. 안에서 웃음이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다시 시작됐다. 지나가는 차 불빛을 보며 인생에서 가장 작아진 기분이었다. 이건 우리의 기념일, 함께한 세월을 축하할 밤이어야 했다. 대신 그녀가 세상에 내 실패를 선언한 밤이 됐다. 그 순간 나는 남편, 형제, 아들, 손자가 아니었다. 미소가 펀치라인으로 만든 남자일 뿐. 도시가 택시, 경적과 거리 목소리로 포효했지만 내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건 그녀 목소리였다. 내가 원하는 삶을 줄 남자가 필요해.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물며 레스토랑 밖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안의 모욕이 두 번째 피부처럼 달라붙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시선 없이 지나갔다. 팔짱 끼고 웃으며 택시 부르는 커플들 사이에 나는 도시 불빛 아래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지만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테이블에 존엄을 두고 왔고 낯선 이들과 소위 친구들 앞에서 찢겨 나갔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걷기 시작했다. 어딜 가는지 몰랐다. 집으로, 아니면 아무데나. 인도가 이른 비로 미끄러웠고 넌 사인 반사가 웅덩이에 깨진 유리처럼 빛났다. 머릿속에 미소의 말이 반복됐다. 내가 원하는 삶을 줄 남자가 필요해. 매번 더 세게 아팠다. 반 블록쯤 가다 가로등에 기대 머리를 숙였다. 순간 사라지고 싶었고 콘크리트에 녹아 세상을 마주하지 않게. 그때 들렸다. 낮은 엔진 소리가 옆에 멈추는. 매끄러운 검은 차가 천천히 서며 틴트창이 천천히 내려갔다. 안에서 검은 정장 남자가 앞으로 기울며 얼굴은 엄하고 눈은 날카로워 나를 재는 듯했다. 박씨?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깊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첫 생각은 미소가 더 조롱하려 사람 보낸 거였다.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세요? 남자가 눈에 미치지 않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 말이 미소의 모욕보다 세게 쳤다. 아버지 박현우, 수년간 말하지 않은 이름, 아내 모욕보다 무거운 실망 고통으로 묻은 사람. 아버지가 왜 보냈어요? 의심이 스며든 목소리로 물었다. 수년간 소식 없었는데. 남자가 조수석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빨간 왁스 봉인된. 안정된 손으로 창밖으로 내밀었다. 아버지께서 때가 맞으면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이 그때라 하시던데. 봉투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 봉인은 틀림없었다. 왁스에 새긴 사자머리, 사업계약부터 어린 시절 생일카드까지 모든 데 썼던 상징. 그 봉인을 본 건 아버지에게서 떠난 밤 이후 처음이었다.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다. 거부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며 걸어가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물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다. 종이는 두껍고 비싼 인상을 남기려는 남자들이 쓰는 종이.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불안정했다. 남자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메시지예요. 그의 정확한 말은 아들에게 때가 됐다고 전해. 였다. 더 물을 새도 창이 올라가고 차가 젖은 포장도로를 속삭이며 사라졌다. 몇 초 만에 교통 흐름에 녹아들었다. 거리등 아래 서서 도시 소리가 배경으로 희미해졌다. 호흡이 짧아지며 봉인 봉투를 봤다. 아버지 추억이 홍수처럼 솟았다. 장부 가르치는 엄한 목소리, 발자국 따르기를 거부한 날카로운 논쟁. 마지막 실망 눈빛, 영원히 나간 후. 그 후 소식 없었다. 생일도 명절도 어머니가 화해 청할 때도 그는 나를 영원히 버렸다고 확신했다. 이제 수년 침묵 후 검은 차 낯선 남자가 때를 기다려 메시지 보냈다고. 엄지로 왁스 봉인을 누르다 망설였다. 안에 뭐가 있을지 두려웠다. 또 다른 설교, 잠재력을 낭비했다고 믿는 남자의 최종 모욕. 아니면 더 무거운, 마주할 준비 안 된 것. 마침내 봉인을 깨고 접힌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리며 펼치자 첫 줄에 무릎이 풀렸다. 지훈아, 내 아들, 이걸 읽는다면 내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는 거야. 너는 고난과 모욕을 견뎠지만 부서지지 않았어. 세상이 조롱할 때도 존엄을 지켰지. 이제 네가 항상 가져야 할 역할을 할 때야. 그 말을 반복하며 목이 메었다. 수년간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믿었는데 페이지에서 마치 지켜봤듯 말했다.
봉투 바닥에 노쏘의 열쇠 세트가 있었다. 오래되고 무거운 번호와 주소가 적힌 태그 달린. 손에 돌리며 금속이 손바닥에 서늘했다. 반사가 내 모습을 잡았다. 아버지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때야. 한 손에 편지, 한 손에 열쇠 들고 거리에 서서 침묵에 대한 분노와 희망의 돌진 사이에 찢겼다. 어쩌면 수년간 아버지에 대해 틀렸을지도. 아내 배신이 몇 분 전 나를 부셨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고 있었다. 거리등 아래 편지가 손에 떨리고 노쏘의 열쇠가 주머니에 무거웠다. 도시가 포효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쓴 글 속 아버지 목소리만 들렸다. 마치 옆에 서서 안정적이고 명령조로 항상 멀었듯. 수년간 그에게 분노를 품었다. 발자국 따르기를 거부하고 독립삶을 택할 때 버렸다고. 그의 눈에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보며 그 믿음이 금이 갔다. 거부가 아니었다. 신뢰였다. 너는 고난과 모욕을 견뎠지만 부서지지 않았어. 세상이 조롱할 때도 존엄을 지켰지.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눌렀다. 모퉁이 벤치로가 앉아 편지 나머지를 펼쳤다. 아버지 필적은 날카롭고 의도적, 펜 획마다 권위가 실렸다. 지훈아, 네가 내가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지. 진실은 내가 지켜봤단다. 네가 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아야 했어. 스스로 힘을 쌓을 수 있는지 봐야 했지. 투쟁을 맛본 남자만 유산을 맡길 수 있으니까. 나는 증오가 아니라 네가 증명할 거란 신뢰로 손을 거뒀다. 오늘 밤 네가 증명했어. 동봉된 열쇠는 이제 네 소유인 부동산, 계좌, 사업체들의 거야. 그건 너를 시험할 거야. 모든 걸 요구할 거야. 하지만 모욕을 넘어 상승할 기회도 줄 거야. 내가 믿던 남자가 될 기회. 편지를 무릎에 놓고 열쇠를 봤다. 수십 추억이 스쳤다. 밤늦게 바닥 문지르는 긴 밤들. 피로로 손 떨리는 아침들. 미소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남자들과 나를 재는 수치심. 아버지는 모든 걸 받고 구출 대신 무게를 지게 했다. 이제 최저점에서 유산의 짐과 축복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열쇠를 세게 쥐며 금속이 손바닥을 물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침묵에 대한 분노, 신뢰에 대한 감사, 압도적인 옹호감. 수년간 미소는 나를 실패자로 대했다. 내 가치가 자동차 엠블럼 광택이나 은행 계좌 숫자에 달렸다고. 이제 운명의 뒤틀림으로 그녀가 상상한 이상임을 증명하는 걸 쥐고 섰다. 하지만 가장 충격은 부 자체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깨달음.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렸고 그의 눈에 나는 시험을 통과했다. 벤치에서 일어났다. 열쇠 쥔 손이 단단했다. 도시가 더 이상 차갑고 무관심하지 않았다. 불빛이 밝아지고 밤 공기가 날카로워 가능성으로 살아났다. 택시가 느려지며 방향을 감지한 듯 안으로 들어갔다. 운전사가 어디로 물었다. 열쇠 하나에 붙은 작은 태그를 펼쳤다. 성북동 상류 주소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위치를 말했다. 도착해 조용한 거리에 브라운스톤이 줄지은 거리로 나왔다. 열쇠가 로터리 아이언 게이트 자물쇠에 부드럽게 들어갔다. 안은 화려하지 않은 웅장한 타운하우스. 창문이 밤에 따뜻하게 빛났다. 아버지는 선물이 아닌 책임으로 이걸 남겼다. 방들을 돌아다니며 경이로웠다. 광택나무 바닥, 사업금융 역사책이 꽂힌 선반, 부와 세련된 취향을 말하는 그림들.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한때 거부한 삶의 조각으로 들어선 듯. 식탁에 내 이름 적힌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열어보니 더 짧지만 직설적인 두 번째 편지.
지훈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내 행동이 너를 정의할 거야. 배신에 쓰라림으로 묶이지 마. 넘어서 정직이 야망만큼 강력히 통치할 수 있음을 증명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단다. 현우.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무게가 눌렀다. 아내 배신, 수년 노동, 아버지 침묵. 이제 모든 걸 바꾸는 갑작스런 상속. 하지만 무게 아래 솟는 힘.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확신이 있었다.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우리 끝을 선언하며 자만하고 승리한 미소를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산산조각 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자정이 치자 창가에 서서 무관심해 보이던 도시를 봤다. 수년 만에 고층 빌딩보다 커진 기분이었다. 조롱당하고 버림받은 청소부는 사라졌고 유산 무게, 권력 열쇠, 회복력 불꽃을 가진 남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종이 잉크일 뿐이지만 선명히 들렸다. 때야. 그 밤 다음 아침은 달랐다. 아버지가 남긴 타운하우스에서 깨어났고 침묵과 일어난 모든 게 둘러쌌다. 높은 창으로 햇살이 스며들어 광택 바닥에 따뜻한 패턴을 그렸다. 수년간 얇은 벽과 좁은 방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제 힘, 유산, 상상치 못한 미래를 상징하는 곳에 섰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다. 몇 달 만에 손이 안정적이었다. 레스토랑 모욕의 쓰라림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삼키지 않았다. 대신 연료가 됐다. 미소의 비웃음, 웃음, 내 파멸에 잔을 든 모습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 밤 나를 부수려 했고 깨뜨리려 했다. 대신 앞으로 나를 이끌 불을 지폈다. 정오쯤 그녀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그녀 이름이 빛났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우리 아래 땅이 바뀐 지금 그녀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받았다. 지훈아. 그녀가 수년 만에 부드럽게 말했다. 어젯밤 화가 나서 그랬어. 그렇게 모욕할 생각 없었어.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침묵을 길게 끌자 그녀가 메우려 애썼다. 아침에 내 소식 들었어. 현우 관련. 네 아버지가 아직 연결돼 있다는 걸 몰랐어. 상속자일 줄 몰랐어.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나를 무가치로 치부한 여자가 이제 되감으려 했다. 미소야, 단호히 말했다. 너는 진심이었어. 나를 작게 느끼게 하고 싶었어. 친구 남편들과 재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었지.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틀렸어. 나는 작지 않았어. 더 힘든 길을 택했을 뿐이야. 그녀가 끼어들려 했지만 목소리를 높였다. 부가 필요했지. 이제 네 앞에 서 있네. 하지만 충성 대신 탐욕으로 나를 잃었어. 그녀가 애원하듯 바뀌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훈아. 더 나아질 수 있어. 용서해. 우리가 공유한 모든 걸 생각해. 그녀가 못 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 행복을 살 수 있는 남자를 원했어. 그를 찾아. 세상 모든 테슬라를 가져다 줄 거야. 내가 가진 건 부 이상이야. 존엄이야. 네가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 통화를 끊고 타운하우스 침묵에 안겼다. 승리가 아니라 명확함이었다. 미소는 그녀가 누구임을 보여줬고 아버지는 내가 누구임을 상기시켰다. 다음 몇 주간 아버지 유산으로 발을 들였다. 소유권에 내 이름 적힌 부동산 방문, 현우를 수십 년 아는 사업 파트너 만남. 처음엔 청소부 아들이 현우 자리를 할 수 있냐 놀라봤지만 확신으로 말하고 투쟁 힘으로 서자 존경이 자랐다. 매일 회의에 들어갈 때 문질은 바닥과 밀던 카트를 떠올렸다. 수치가 아닌 자부심으로 그 추억을 지녔다. 그게 나를 빚었고 책임을 지며 정직을 잃지 않는 남자로.
매밤 타운하우스 돌아와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말이 선물이 아닌 신뢰, 도전, 직함보다 성격이 중요함을 증명할 기회임을 상기시켰다. 몇 달 후 미소가 결혼을 끝낸 레스토랑을 지나갔다. 길 건너에서 창 너머 커플들이 웃으며 잔을 드는 걸 봤다. 그 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소유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빚은 이야기 일부가 됐다. 미소 지으며 걸어갔고 모욕당한 남자가 아닌 그로부터 일어선 남자로. 교훈은 간단하다. 타인의 모욕이나 기대 무게로 정의되지 않아. 삶이 쓰러뜨릴 때 어떻게 서느냐로 정의돼. 존엄, 회복력, 충성은 어떤 자동차, 정장, 일시적 지위 상징보다 가치 있어. 나를 진정 소중히 여기지 않은 아내를 잃었지만 훨씬 더 큰 걸 얻었다. 명확함, 힘, 외양이 아닌 인내로 쌓은 유산. 내 이야기가 무언가 상기시킨다면 이걸 상기시켜. 네 가치는 타인이 말하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정직으로 재어져. 이 이야기가 너를 감동시켰거나 생각하게 하거나 힘을 줬다면 부탁 하나 해. 이 영상 좋아요 누르고 격려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고 아래 댓글에 내 생각 남겨. 나도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이런 강력한 이야기 더 원하면 채널 구독 잊지 마. 네 지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살게 해.